국정원 조사에 대한 TF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에 대한 배경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저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밝혀냈던 부분보다 오히려 더 후지고 더 못 밝혀냈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TF 때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과거사위가 다시 이제 저희 사건을 다시 이제 조사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또 검찰을 조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하겠냐 하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기대도 있지만 의심도 있었거든요. 검사들의 무기호 행위라든지 불법 행위,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잘 집어냈어요. 잘 집어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건 범죄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혼나볼래? 한번? 정신부터 들어볼래? 하는 소리 주먹으로 물이 때리고 그럼 기싸 막아놓고 방을 안거든 기싸 막아놓고 그럼 머리를 막 주먹이 쳤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막 쳤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소홀이 아니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것이 이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 의뢰라든지 해서 응당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났어요. 다 이제 검증 소홀, 국정원 수사관들이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증 소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 해당 검사들이 거의 협조를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면 조사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고 서면 조사 그리고 통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직접적인 조사를 거의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애초에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증거 조작이 아니고 간첩 조작 사건이거든요. 증거 조작과 간첩 조작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간첩이 전혀 아닌 사람을 기획해서 증거를 만들어가면서 간첩을 만든 거하고 간첩이 혐의가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독점적인 기소권도 없고 이런 형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서도 사실 사과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 과거사위에서 이제 검찰총장 진정성 있는 사과 건의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사과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작이 가름했던 그 검찰은 지금도 그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검찰총장이 사과한 데서 그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정말 묻고 싶고요. 그 조사 기간에 그 초반에 동생이 검사님한테 이 모든 것이 조작됐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억울하고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진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왜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오빠 이따 잘 된다 하니까 오빠 이따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일단 다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오빠나 너나 더 힘들어진다. 검사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생각에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 그때 조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만나보게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사과를 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간첩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간첩 조작 사건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는 30년 전에 조작됐던 분들이 30년 뒤에 간첩이 아니라고 진실이 밝혀진들 가해자들은 지금도
어떤 국회라든가 또는 그 준하는 높은 지위에서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간첩 사건에 보게 되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간첩 사건이 끊기지 않고 어떤 이슈라든가 어떤 국정원의 잘못을 덮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제도 마련이 안 되고 어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도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했던 그 수사관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무서움, 두려움, 공포. 내가 나와서 허위준수 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만 재우기하고 모욕 주고 하면서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인계받아서 허위 진술을 구체화하고 계속 변경해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유호성 씨에 대한 그 증거 자료를 우리는 뭐 항소심에서 그 증거 위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1심에서 진행된 증거 위조 날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관여했던 국정원 수사관들 그리고 명백하게 거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교사를 받아서 간첩 행위와 관련돼서 위증을 했던 탈북자 일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할 겁니다.